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이란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TV니까 경제적 측면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이란 사태가 일촉즉발입니다.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의 술레이마니 사령관이 피살됐고, 이란은 대규모 보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안도 정신이 없는데 이 세계 전체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참 신경 쓸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중동 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에 직접적인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개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란 핵 합의라고 하는 것은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합의인데요. 이란의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감시한다. 일정 정도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협상이 시작될 당시에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8,000kg 정도였어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그것을 저농축 우라늄 300kg로 제한을 한 거죠. 하지만 우라늄 농축은 그냥 허용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5년 이후에 이란의 우라늄 보유량이 확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6개 나라와 이란이 이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란은 경제 제재를 해제받은 거죠. 이란에 대한 최근의 경제 제재는 2010년 우라늄 농축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15년 합의를 하면서 여기에 서명을 하면서 대부분의 제재가 풀리게 된 겁니다. 이란 경제도 석유 수출이 재개가 됐고 그때부터 호황으로 들어섰습니다. 트럼프는 그 협정을 탈퇴한 겁니다. 이란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란에게 요구한 것은 이 12가지의 추가 조건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당근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것이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전면 중단하라. 2015년의 합의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걸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걸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또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모든 활동을 공개해라. 이란 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개방과 접근을 허용하라.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스라엘 같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이 중동에서의 적대적 행위, 테러 지원 행위 이것을 중단하라. 이런 것들을 포함한 12개 사항입니다. 이것을 수용하면 제재를 풀고 원조도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건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와 이 비슷한 요구 조건을 내건 겁니다. 물론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고 가혹한 경제 제재가 그래서 따라가게 된 겁니다. 이 경제 제재가 얼마나 가혹한지는 이란의 경제 성장률과 원유 생산량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원유 수출량은 제재 이전에 380만 배럴 수준이었거든요. 미국의 제재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28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230만 배럴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 석유 생산이 줄어든 거예요. 수출을 금지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제재가 해제되었던 2016년, 17년에는 성장률이 무려 17%까지 치솟았었는데요. 그동안 못했던 것을 다 몰아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제재가 재개가 되면서 그 성장률이 1%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란 안에서 폭동까지 난 거죠. 이란 정부는 이란 국민들에게 기름값을 보조를 해줬거든요. 그것도 다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폭동이 난 거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나섰죠. 우선 2015년 합의 때 우라늄 농축을 조금만 하겠다. 이거 스스로 깬 겁니다. 이거 이란도 깨고 나왔어요. 그래서 비축량이 최근에 300kg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우방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7월에 호르무즈 해협에 영국 유조선을 억류를 했고요. 9월에는 사우디의 석유 정제 시설을 파괴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물론 이란은 자기들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다.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이것은 분명히 이란이 했다. 증거도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최근에 이란의 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사살한 것, 이것도 사실은 이와 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 이란 같은 국제사회의 이단화를 바라보는 상반된 두 가지의 관점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도출한 오바마는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이란 같은 무법자, 북한 같은 무법자들도 세계와 교역을 하고 경제와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물론 2015년 당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런 절박한 사정도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와 같은 이 이란에 대한 또는 북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그런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경제 성장으로 돈이 많아지면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 위험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핵이나 테러 지원 행위 같은 것은 철저히 제거하고 손발을 묶어놓고 또 정밀하게 감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경제 성장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이 맞았습니다. 이들도 생각을 해보면 2차 대전 때 이 나라들이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다 이런 나라들이었잖아요. 정말 이단아들이었고 깡패 국가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잘 살게 되면서 또 사회가 개방되면서 지금은 평화를 추구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견해가 맞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기대를 저버렸죠. 중국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북한 같은 나라도 눈을 속여가면서 결국은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죠. 트럼프는 이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양보할 것 같지 않고 이란 역시 물러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피해 복수전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란이 북한과 중국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도 유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또 석유 가격, 환율, 주가 등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이란 문제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